2월 8일 인구 1300만의 선전시가 봉쇄가 되면서 그 전에 홍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제2의 우한 탈출 러쉬로 비유되면서 인접한 홍콩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시의 경우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에 봉쇄가 되었는데 8시간 이전에 이미 봉쇄 소식이 알려져 500만 명이 외지로 빠져나가 중국 전역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사망한 이물령 의사의 죽음이 현재 중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SNS에 올라왔던 6일 저녁에 중국 일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함성과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호루라기를 불어준 이물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과 중국 내 언론 통제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뒤섞여 터져나온 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발 정서에 대해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인터넷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일고 있는 중국 내 반발 정서에 대해 중국 지도부에 보고한 자료가 유출되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중국인들이 이물령 사망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먼저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경고를 했던 이물령의 행동이 유언 비어유포가 아닌 공익을 위해 행한 훌륭한 행동이었음을 중국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물령에 대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취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면서 추가적인 반발 정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열과 봉쇄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문건 유출은 그렇지 않아도 언론 통제의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여론을 인위적으로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변호사이면서 탐사보도 기자를 자칭하던 진추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여 전 중국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추실 역시 사망한 의사 이물령과 같은 34살인데 우한시가 봉쇄되던 시기에 의완시를 방문하여 방송을 하며 우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어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2월 10일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취재 중이던 우한의 모 병원 검차에서 체포된 후 모 장소에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으며 그의 전화기와 숙소에 있던 모든 전자장비들이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30여 년 전 중국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 30년 전 천안문 사태 시절 나왔던 구호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현재 중국 내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것들과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배경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이던 등소평이 몇몇 원로들과 손잡고 모택동이 후계자로 지정해둔 화국봉을 숙청한 후 군대 지휘권까지 손에 넣으면서 명실상부한 일행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경제는 국무원 총리임 조자양에게 맡기고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시절에 있었던 과거사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작업은 당시 주석직을 맡고 있던 호여방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호여방 주석이 모택동에 의해 유배 생활을 하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을 복권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개혁파였던 호여방이 없었다면 오늘날 시진핑 역시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여방은 중국의 낡은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개혁파였는데 당시 호여방이 국가주석을 맡고 있던 1981년에서 87년의 중국은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소평과 원로들이 장악한 보수적 기득권 집단은 호여방의 정치 제도 개혁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호여방이 자신들의 철밥통이었던 당건부의 종신 재임 권한을 없애겠다는 정치개혁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986년 11월에 안희성과학기술대학교에서 비민주적인 인민대표 선거를 이유로 항의 시위가 시작되고 그 시위는 불과 한 달 만에 전국 규모의 학생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화개혁을 추진했던 호여방은 1987년 1월 10일에서 15일까지 혹독한 자아 비판을 치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1987년 1월 16일에 임기를 9개월 남겨둔 호여방을 총서기식에서 끌어내리고 조자양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렇게 호요방은 쓸쓸히 제야로 사라졌으며 그 당시 중국인들은 호요방이 억울하게 해임되었다고 울분을 삭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러 1989년 4월 15일 당시 74세였던 호요방이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날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 앞에 누군가에 의해 호요방의 죽음을 애도하는 화환과 영정사진이 놓여지게 되는데 같은 날 북경대학교에서는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는 대자보가 붙게 됩니다. 당시 분위기는 2년 전 호요방이 억울하게 총서기직에서 사퇴당할 때 그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그 다음날부터 대학생들이 무리를 이루어 천안문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대학생들은 철야 농성을 하며 호요방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회복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등소평이 있는 중남해까지 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4월 26일 인민일보에 단식 철야 농성을 하는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공산당에 반대하는 폭도로 규정하는 사설이 실리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학생들을 오히려 자극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이 자신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화가 난 학생들은 4월 27일에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이게 되고 북경 시민들 역시 학생들의 주장에 호응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천안문 광장 농성이 계속되던 5월 17일 등소평은 원로들과 함께 정치국상임위원회 학대회의를 열어 인민일보의 사설이 분노케한 농성학생들을 폭도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조자양은 폭도가 아니다에 투표를 했으며 등소평과 이붕은 폭도라는 의견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18일 국무원 총리였던 이붕은 형식적인 학생들과의 대화를 가지지만 쌍방 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조자양 중앙당 총서기가 천안문 광장으로 와서 학생들을 방문하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버틸 수는 없다라고 하며 학생들을 다독입니다. 이런 소통하는 조자양의 모습이 싫었던 등소평은 5월 20일에 자신의 집에서 정치국회의를 열어 그를 바로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북경의 군대가 들어와 계엄을 선포하고 천안문 광장을 포위합니다. 오랜 단식으로 학생들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군대까지 출동한 것을 목격한 학생들은 4월 27일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단식을 중지하고 농성만 하다가 5월 30일에 해산하기로 결정하지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그 결정에 반대하고 계속 농성을 진행합니다. 그러던 6월 2일 뜻밖의 유명 대학교 교수와 신문 편집인 그리고 대만 가수 이렇게 천안문 사군자로 불리는 그들이 농성에 합세하면서 천안문 광장에는 잠시나마 다시 활력이 일게 됩니다. 6월 3일 저녁 7시 인민해방군 계엄사령부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강경 진압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시위 가담자들에게 있다는 최후 통첩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인민해방군은 천안문 광장 서쪽을 막고 있던 시위대에 최초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며 잠시 후 천안문 광장 동쪽에서도 시위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유혈 진압이 시작되자 수만 명의 학생들은 인민영웅기념비 쪽으로 모였으며 6월 4일 새벽 1시 30분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해 있던 18만 명의 계엄군은 그들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때 시위에 참가하던 어떤 시민이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본 학생 간부는 그 총을 빼앗아 때려 부수면서 이성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야지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당시 학생들과 함께 단식을 하고 있던 천안문 사군자가 나서서 계엄군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엄군의 학살행위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계엄군과의 당판을 반대합니다. 그 와중에 계엄군은 시위대가 있는 곳으로 밀고 오면서 총격을 가하고 곤봉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무자비한 진압을 이어가는데 그때 광장 가운데에 서 있던 민주여 신상도 탱크에 의해 무자비하게 부서집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시위대 책임자 몇 명이 계엄군을 찾아가 아침 7시까지 해산하는 것으로 시위대를 설득하겠다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광장에 켜져 있던 모든 불이 갑자기 꺼지면서 공포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때 학생들과 시위대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소리는 적막하고 죽음이 드리운 천안문 광장에 우렁차게 울러 퍼졌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철수하느냐 아니면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때 한 학생이 나와서 철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 결과 철수를 택한 시위대는 새벽 5시 30분에 천안문 광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엄군과 일부 시민들 간의 충돌은 며칠간 더 이어졌으며 6월 5일 아침에 찍힌 영상은 천안문 항쟁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젊은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는 모습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 남성은 그를 걱정하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갔으며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 매체들은 천안문 사태로 말미암아 2,8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정부의 발표는 군인을 포함해서 약 300명이 사망했으며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듯 하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 80년대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 바람이 분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이번 전염병 확산 사태를 직접 겪으면서 30년 전에 외쳤던 언론 자유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열을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월이 되면 서서히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5월에서 6월에는 전염병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통해 돌연 변이를 잘 일으키는 RNA 계통의 바이러스이기에 검사 키트를 통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키트 검사를 하거나 CT 촬영을 통해서 다시 확진자로 판명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는 최대한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